1989년 일본 한 해의 합계 출산율이 1.57명으로 떨어지자 열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언론은 이를 1.57 쇼크라 명명했고 일본 정부는 30년이 넘는 기나긴 저출산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대한민국 우리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이 겪었던 쇼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수치입니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3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추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일본과 한국의 이유는 미묘하게 다릅니다. 오늘은 30년 먼저 길을 걸어간 일본의 정책과 실패를 통해 왜 한국의 저출산은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차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57 쇼크 이후 일본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의 장기 불황 속에서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경제적 불안 때문에 못한다는 진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이들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경제적, 물리적 장벽을 낮춰주는 데 집중됐습니다. 1994년 엔젤 플랜을 시작으로 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했고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성 지원을 꾸준히 늘렸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지원금을 주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본의 출산율은 1.2명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1.3명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극적인 반등은 없었지만 끝없는 추락은 막아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는 결혼과 출산 의지가 있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준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의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물론 우리 역시 살인적인 집값과 교육비, 고용 불안이라는 경제적 문제가 저출산의 핵심 원인입니다. 하지만 일본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은 청년 세대의 가치관이 훨씬 더 급격하고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청년들은 이제 결혼과 출산 자체를 원하지 않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치열하다 못해 소모적인 경쟁사회,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이중의 족쇄를 채우는 성불평등 구조, 아이를 낳는 순간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는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행복이 아닌 위험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일본과 유사한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출산장려금, 부모급여, 신생아 특례대출 등 수백조 원의 현금을 풀었지만 이는 결혼과 출산을 원하지 않는 청년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혼도 안 할 건데 아이 키울 돈을 준다고요? 라는 냉소적인 반응만 돌아올 뿐이었죠.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일본의 정책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의 등을 떠밀어주는 서포터의 역할이었다면 한국의 정책은 결혼할 마음이 없는 사람을 설득해야 하는 세일즈맨의 역할이었습니다. 시작 전부터 달랐던 것입니다. 일본 사회는 개인의 삶보다 공동체와 남들만큼의 삶을 중시하는 압력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여건만 되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인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급격한 개인주의화와 젠더 갈등 속에서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급속도로 해체되었습니다. 나의 행복이 최우선 가치가 된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은 더 이상 필수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길은 무엇일까요? 첫째, 돈만 주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현금 지원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감당할 만한 선택으로 여기게 만들 사회구조 개혁이 시급합니다. 둘째, 경쟁의 압력을 낮춰야 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성공을 향해 달리는 과열 경쟁 구도를 완화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진정한 성평등을 이뤄야 합니다. 아이를 낳아도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남성이 당연하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30년은 우리에게 값비싼 교훈을 줍니다. 저출산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와 가치관이 얽힌 복합적인 문제라는 것. 이제라도 우리는 헛된 돈 쓰기를 멈추고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수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